첫 번째 순서로는 이제 피셋 관련해서 공부 방법론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교시에 윤지훈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2차 과목 국립외교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실제로 참석은 못하셨지만 이만복 변호사님 답안 쓰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짧게 저희가 준비를 한 게 있으니까 그것까지 보시고 마지막 시간에서 이제 저희가 준비한 프라임업학원이 준비한 1차 종합반이라든지 2차 종합반 그리고 합격까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해 놓은 어떤 그런 커리큘럼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뭐 가격이라든지 자세한 정보 역시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혹시나 이제 부족했다거나 좀 더 물어보고 싶으신 것들, 그리고 앞으로의 뭐 개별적으로 다들 가지고 계시는 고민들이 다를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신청이라기보다는 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윤지훈 선생님이 끝까지 남으셔가지고 모두 개별적으로 면담을 해주실 거예요. 뭐 여러 명이 신청할 경우에 조금 뭐 너무 오래 할 수는 없겠고 어느 정도 가장 궁금했던 거 위주로 물어보시면 충분히 오늘 나오셔가지고 궁금증을 해소하고 돌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을 텐데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공지 드린 대로 종합반을 신청하실 때 할인 혜택을 동일하게 드릴 거예요. 지금 오늘 직접 참여하신 분들은 당일에 바로 뭐 10만 원 할인권을 제공을 해드릴 거고, 유튜브로 지금 시청하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뭐 문자 메시지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상품권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시간은 지금 한하산 선생님께서 피셋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한하 선생님, 네, 박수로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레임업학원 한하산 강사입니다.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나 유튜브로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는 일단 올해 시험장에 한번 갔다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시험장에 갔다 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피셋 시험이 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피셋 공부를 따로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아예 피셋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분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내년도 1차 시험에 우리가 1차 시험을 통과하고 2차 시험을 대비하는 건데, 이 PSAT 시험, 그러니까 언어논리 자료에도 상황판단 3과목이 있죠. 이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시간이 제한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내년부터 도입되는 7급이랑 우리랑 문제 개수는 다르지만 그것도 마찬가지긴 하고, 90분이라는 시간 동안 40문제를 풀다 보면 뭐 커트라인이나 특히 외교원을 고려하면 아마 30문제만 조금 넘게 풀어도 일단 문제 푼 개수로 이것 때문에 뭐 떨어졌다 그런 이야기는 안 나와요. 오히려 그 이후로 이제 시험이 마치고 학생들이랑 좀 많은 상담을 해봤지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내가 문제를 풀었을 때 푼 거 안에서 막 3개, 4개로 틀린 걸 관리하는 게 아니라 7개, 8개, 9개까지 틀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점수가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PSAT 시험에 대해서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 이건 언어논리도 그렇고 자료 해석도 그렇고 상황 판단도 그렇고 공통적이지만 일단 문제에 대한 접근도 중요하겠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답을 구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좀 실수를 줄일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의 측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운영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일단 우선순위는 뭐냐, 결국 우리는 이제 기출문제, 그래도 10몇 년 동안 기출이 나왔기 때문에 기출 분석이 1순위가 되긴 하겠죠. 근데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는 기출 분석이라는 건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 과목별로 400문제, 500문제 가까이 있는데 이런 기출문제들의 답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내년도에 시험장에 들어가면 예전에 풀었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또 새로운 표가 나오고 새로운 퀴즈가 나오고 언어논리 같은 경우도 새로운 지문이 나오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기출 분석이라는 것은 답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과목에서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그 인트로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자료가 나오면 이렇게 시작할 거야.
상황이 이런 문제가 글이 나오면 이렇게 시작하고 법조문이 나오면 이렇게 시작하고 퀴즈가 나오면 이렇게 할 거야. 언어 논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일단 이제 제가 문제에 대한 접근과 시간 운영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그 기출 분석을 답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접근하는 법. 그러면 이제 이게 학원 종합반 수업이기도 하고 그럼 이 종합반 수업, 특히 학원 수업이 어떤 측면에서 의미가 있냐. 사실 공부를 뭐 주변에 이제 3년, 4년 또는 그 이상 하신 분들이랑도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분들은 알아요. 아, 이런 것들은 좀 쓸모없고 이런 것들은 시험장에서 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런 사람들 만나서 전달을 받으면 너무 좋지만 또 이게 이제 혼자 공부하고 또 그 비슷한 연착끼리 이게 모여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분명 처음에 공부를 하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종합반 또 학원 수업의 의미는 그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학원 선생님들이 몇 년간 그래도 이제 그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학생들과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서 아, 이런 부분들은 시험 때 좀 큰 의미 없더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약간 가볍게만 보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꼭 준비해야 된다. 또 조금 더 공부를 하면 느끼겠지만 이 40문제 안에서도 난이도가 굉장히 다양해요. 정말 쉬운 문제들도 있고 그런 어려운 문제들도 있거든요. 아, 그럼 이런 문제들은 답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시간을 줄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고 또 뭐 퀴즈 같은 거 상황 판단 어려운 것도 많잖아요. 아, 그럼 이런 부분들은 이런 문제 유형들은 내가 어떤 단서를 포착해서 넘겨야 되는지 빠르게 판단할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결국 우리가 3년 4년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게 되는데 이 종합반 수업도 이게 학원 수업을 들으면서 그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그 시험 때까지 큰 틀에서 학원 1차 강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기본 강의가 있고 심화 강의가 있고 그리고 모의고사 강의가 있거든요. 이제 그 팜플렛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긴 하겠지만 기본 강의는 일단 기본적으로 각각의 과목들에 대해 소개를 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접근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마다 운영적인 부분도 설명을 할 것이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우리는 새로운 문제들, 익숙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연습을 해야 되니까 심화 강의에서는 이것도 이제 선생님마다 조금씩 방향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새로운 문제를 풀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사이에 이런저런 특강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어떤 특강들을 했었냐면 첫 번째로 얼리버드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9월부터 한 12월까지 매일 아침 8시에 여기 학원으로 와서 5문제씩 푸는 거예요. 또 뭐 토요일마다 이제 주말 특강도 해가지고 토요일마다 20문제씩 푸는 특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왜 의미가 있냐. 우리가 사실 기본 강의만 들어도 아, 피셋이 이런 거구나. 그건 누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내 것으로 만들고 계속 연습을 하고 특히 우리가 1차만 하는 게 아니라 1차랑 2차를 병행하다 보면 아무래도 2차 내용도 장난 아니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일 해야지 하다가 1차를 좀 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하는 의미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이제 우리가 PSAT 시험을 준비하면서 기본 강의, 심화 강의, 모의고사를 통해서 하고 또 아무래도 종합반을 하다 보면 그 강사 선생님들과 이제 만날 접점을 갖기도 쉽기 때문에 중간중간 필요한 질문들이나 그런 상담도 하기가 좀 더 용이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1차 시험은 뭐 제가 이제 언어 논리 전문은 아니지만 언어 논리 자료도 상황판사 특기책도 올해까지도 제가 시험장에 또 들어갔다 왔거든요. 또 들어갔다 오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야기를 하면 물론 저 역시도 막 매번 90점 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올해도 제가 자료 상황이 85점씩 나왔는데 욕심을 안 부렸어요. 다 풀려는 것도 아니고 아까 시작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제 물론 좀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38개, 39개 풀고 8개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직렬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외교원 같은 경우는 자료 해석은 한 33개도 괜찮았고 상황 판단은 30개만 풀어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틀린 거를 3개, 4개로 관리하는지. 왜냐면 제가 올해 자료 상황을 둘 다 37개씩 풀고 그리고 3개씩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종합반 수업 또는 종합반 수업 그리고 개발단과 수업 등등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피드백 관련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이제 해주셨고요. 이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프라임버학원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경제학과 국제경제학을 담당하고 있는 윤지훈 강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밖에 나돌아다니기가 진짜 무서운 시기잖아요. 네, 또 온라인으로 지금 참석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많으시고 사실 여러분들 얼굴도 보면서 또 물론 제 얼굴을 볼 필요는 없지만 저도 얼굴을 보여주면서 좀 편안하게 또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뭔가 와닿겠지만 눈으로 대화합시다. 눈으로 대화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또 이제 개별적인 질문들 끝나고 이제 받는 건데요. 이제 개인적인 질문은 와서 직접 받을 거고 또 이제 공통적인 질문들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유튜브로 감상하고 계신 분들, 감상이죠, 그죠? 네, 감상하고 계신 분들도 그 글 미리 좀 올려주시면 제가 이제 끝날 때 이 질문 이제 몰아서 같이 한 번에 답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제가 답해드릴 거예요. 네, 이렇게 좀 확인하시면 되고 여기 현장 참가해 주신 분들도 이제 끝나고 직접 손 들고 질문하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온라인 시청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해드릴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설명회라고 하면 이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설명회가 있고요. 또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해보니 내가 이게 쉽지 않구나 또는 무언가 좀 방향성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경우 그런 경우에 좀 이제 설명회가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오늘 진행되는 설명회는 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공부를 시작 안 하신 분들 계세요?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했고 이제 짧게는 이제 올해 뭐 상반기쯤부터 이제 코로나와 함께 공부를 시작하셨고 같이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조금 공부가 뭐 작년 하반기 좀 그 전이라 하더라도 뭐 특정 과목 경제뿐만 아니고 이제 국제 정치학이나 국제법 등에 대해서 아마 좀 의구심을 좀 갖고 계신 분들 또는 좀 불안감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국제법, 국제 정치학은 그 정말 제가 봐도 너무 이제 좀 강해진 강사진 분들이 실제로 학원에 계시게 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이제 윤정진 교수님은 계셨지만 이만복 변호사님이 들어오시면서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불과 한 달 정도 데뷔하셨는데 그냥 수강생 분들이 정말 많고 뭐 한 불자가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강의를 하고 계신 그 두 분이 아마 이제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학원을 통해 뭐 문의를 하신다면 그런 과목들은 아마 해소를 하실 거고요. 이제 제 전문은 이제 경제학입니다. 경제학 재밌죠? 네, 이까지 미소가 느껴져요. 네, 보이지 않지만. 일단은 이 국제법이라는 법 과목이 있을 거고, 이제 논술 과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국제정치학이라는 과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까지 이제 세 가지 정도의 틀을 보면 돼요. 국제경제학과 경제학이 사실은 뭐 유사하다고 본다면 속성이 그렇다면 사실 여러분들은 2차만 한정해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속성이 다른 세 가지 과목을 공부를 동시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물론 내가 이제 그 지금껏 글을 잘 써왔기 때문에 글을 쓰는 능력이 정말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논술 과목에서 아무래도 조금 우위를 보일 것이고 또 그간 공부를 이제 해오는 과정에서는 무언가 체계적인 정리하에서 내가 그 근거를 가지고 답을 끌어내는 거에 위주로 이제 뭐 학부 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마 국제법이라는 과목이 양이 많아서 그렇지 실제로 그래도 좀 이제 할만하구나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국립외교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전공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제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또 공부에 자신의 어떤 강점도 있잖아요. 경험상 거의 이제 많은 분들이 경제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는 강점을 갖는 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제 예비순환과 함께 공부를 이제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좋은 선생님들 많으시니까요. 다른 선생님들하고 또 공부를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사실 이 그 경제학이라는 과목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릴 때 엄청 좋아하시고 잘하셨던 수학하고 좀 속성이 비슷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수학하고만 엮여 있는 게 아니고 뭔가 논리적인 사고가 좀 탄탄할 때 실제로 좀 와닿는 부분이 많기도 해요. 아무래도 이제 예비순환이 끝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민이 빠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오늘 이제 이야기를 좀 중심을 잡아드릴 것인데 해보니까 경제학이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하나 보면은 미시경제학의 경우는 교과서가 읽혀요. 근데 거시경제학이 넘어가고 나서는 의욕이 한 절반 정도만 떨어져도 다행인데 절반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시경제학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시는 교재인 이중구 선생님 책 있잖아요. 잘 쓴 책이에요. 정말 그 문장력이 좀 수려하셔가지고 잘 읽혀요. 근데 그 잘 읽히는 와중에 수식적인 부분들이 막 정리가 되어 있으면 일단은 꾸역꾸역 봅니다. 그러니 내가 기본적으로 일단 수식을 여러분들이 먼저 접해요. 수식을 먼저 이렇게 하기 싫어. 수식이라는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적인 측면이 있죠. 이 설명력이 굉장히 수려하다 보니 수식이 조금 이해가 안 가도 그럭저럭 넘어갈 여지가 있는 예비순환을 보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수식이 메인이에요. 이 수식을 통해서 무언가를 해결하고 내가 이 수식 가지고 문제를 풀었습니다라고 정리하는 게 미시경제학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부 초반에는 그래도 조금 재밌다 아니지 재밌어야 한다 뭐 내가 이형 공부할 거면은 물론 고시는 지루한과의 싸움입니다.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왕이면은 재밌는 것 같다 하면서 읽힌다라는 거죠. 본인이 이제 서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이제 중후반에 후생경제학 좀 이상한 데 있어요. 거기를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은 좀 편하게 다가온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거시입니다. 그 정도의 이제 약간 불안감과 이제 의미를 갖고 이제 거시 뛰어드는데 거시라는 과목은 사실 수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수식만으로 구성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하죠. 미시적인 기초를 거시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건 맞지만 아직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내가 거시라는 과목이 나한테 무엇을 요청하는 것이고 나랑 전생에 무슨 이제 약연이 있었길래 지금 나랑 만나서 이제 씨름을 하게 만드는 것인지. 그래도 꾸역꾸역합니다. 왜냐하면 한글로 적혀 있거든. 다행이죠. 아랍어로 적혀 있으면 여러분들 고시 시작 안 했어요. 한글로 적혀 있기 때문에 일단 읽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주변에 이제 고민을 털어놔요. 거시 처음에 원래 이해 안 가. 어려워. 그러면서 실제로 시간이 가잖아요. 어려워. 한 번 더 하면 돼. 어려워요. 한 번 더 하면 돼. 더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PSAT 있죠? 그죠? 여러분들 적성검사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이때 매몰되면은, 몰입되면은 그나마 조금씩 건졌던 것도 다 사라져요. 그리고 3월달이 됩니다. 3월달이 되면은 이제 시험을 치르러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목전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본인 입장에서는 심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웠고, 다음번에 또 반복하면 또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반복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거시라는 과목에 대해서 누가 툭 던지는 거죠. 거시라는 과목 공부하잖아, 너 요즘. 거시가 뭐야? 몰라. 이제 알아가면 돼. 이제 알아가면 돼라는 이 삼순환 시기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완성하기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제법이라는 과목은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제 대화를 해보면은 일단은 많은 학생분들이 양이 많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일단 이만복 변호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양이 많은 건 맞지만 줄이면서 양이 많다라는 걸 인지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기준을 잡아주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이제 학원의 목적에 대해서 절실하게 좀 저도 똑같은 동의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경제학이 어려우니 이 문제는 내가 풀 줄 알고 이만큼을 못 푸니 하나하나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나가기 위해서 각계전투를 하시게 되면 그렇다면 처음에는 무언가 여러분들이 공부량이 엄청 많다라는 생각에 뭔가 좀 이렇게 좀 내가 뭘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몰라도 나중에 응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사 문제 10가지를 풀어도 응용 문제 1가지를 못 푸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보세요. 인수분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이제 안 하잖아요. 옛날에 조금 이제 친한 척 했었고 지금은 이제 안 친하잖아요. 인수분해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지 실전에서도 이제 모의고사, 수능 같은 데서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내가 이제 인수분해의 원리, 논리, 요거 말고 여러분들 혹시 근해 공식으로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근해 공식에 대입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고시에서도 한 10년에 한 번씩 인수분해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10년에 한 번이니까 사실은 조금 큰 무리는 없겠죠. 근데 실제로 더 잘하시는 분들은 문제를 몇 개 풀어보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 인수분해가 근해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왜 나온 것인지, 어떤 식으로 수식이 도출되어 있는 것인지, 내가 이 근해 공식이 없어도 문제를 푸는 방법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게 고민을 조금 하신 분들은 사실 이제 다시 예제를 많이 풀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원리를 잡을 때 연습 문제를 통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어느 정도 이해했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 원점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다잡기 위해서 무언가 그 고뇌의 시간을 갖는다면 그 인수분해는
지금도 잘하실걸요? 지금 기억 잘 안 나죠? 근해 공식 기억납니까? 안 나죠? 저도 안 나요. 저는 근해 공식 몰라요. 왜냐면 그냥 퍼즐 맞추면 돼.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 소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결국 문제를 풀어야 이론을 이해하고 답을 적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만 푼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유사 문제가 탁 튀어나왔다고 정말 수려한 답안을 쓸 수 있을 것이냐? 쉽지 않습니다. 자, 실제로 공부를 이제 좀 산발적으로 좀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 거 1순환쯤부터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좀 가끔 있어요. 외교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이 그 작년, 재작년 계속 필기를 저랑 도와주셨는데 정말 경제학 실력이 이제는 너무너무 뛰어나요. 작년에 실제로 안타깝게 이제 다른 과목에서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으셔가지고 안 됐지만 경제학 88점 받고 오셨어요. 그리고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경제학이 이제 잘 나왔다. 그만둘 거면 안 찾아왔을 텐데 1년 더 해보려고 일단 인사드리려고 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례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그분도 처음에 그런 공부 오랫동안 안 했다고요. 경제학 공부 오래 안 했어요. 뭐 경제학 관련된 과도 아니시고 이제 고시촌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고시를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수학적인 센스가 생각보다 뛰어났다라면 실제로 강의 몇 번에 본인 스스로 학습을 하시면은 똑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만약에 수학적인 센스가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몰라도 남들이 봤을 때에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었다라면은 그 순환마다 스케줄에서 제가 이제 지적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인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경제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아무래도 속성이 좀 내가 했던 것과 다르다 보니 이제 무언가 공부 방법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경제학에 맞는 공부법을 내가 이제 갖지 못했다면 이제 바뀌어야 할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예비순환이 일단은 종결이 됐습니다. 예비순환이 끝나고 나서 갑작스럽게 이제 문제를 푸는 능력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해보는 건 좋죠. 해보는 건 좋겠고, 이제 이중고 선생님 연습 문제 풀어보는 것도 좋고, 지금 무료로 지금 프라임에서 제가 이제 쉬운 문제 깔아놨어요. 공짜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보시면서 맛을 보는 건 좋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그 원점을 위해서 사실 교과서를 보시는 거예요. 이 교과서는 수험 생활에 딱 2번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공부 시작하실 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푸시면서 많이 반복하다 보니 이제는 경제학이 좀 이런 과목인지 알겠다. 국제경제학이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지 알겠다. 난이도가 옛날에 어려워 보였지만은 결국 일맥상통하는 포인트가 있구나라고 인지가 생길 정도로 익숙해지신 다음에 한 번 더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 영어 문법책 있죠? 어릴 때 영어 문법책, 여러분들 뭐 영어 공부의 루트가 또 다르신 분들 같아서 잘 이해가 안 갈지 몰라도 문법책을 보통 붙잡고 공부를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어릴 때.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하시다가 사실 이제 거기로 다시 돌아가시고 이제 그 책을 재반복해서 보시면은 얻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학도 그렇고 모든 전공들도 그렇고 이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경제학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사실은 1순환부터 씨름을 할 교재는 굉장히 얇은 책 한 권입니다. 근데 글은 되게 많아요. 각주로 막 이렇게 적어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눈 침침하면은 돋보기 보셔야 돼요. 글은 많지만 그 얇은 책 가지고 3순환까지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 그 책 툭 치면은 막 여기 무슨 내용인지 안 봐도 글씨가 떨어질 정도로 이해가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그 이론적 베이스로 문제풀이를 연습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그 문제풀이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 문제풀이 능력이 생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쉽네, 재밌네, 어려워집니다. 그냥 넘어갔던 부분이 많구나. 그리고 이제 보면서 핵심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핵심적인 부분들이 되게 와닿아요. 미시는 그렇게 하시면 돼. 금방 다 되고 웬만하신 분들이 수학 뭐 많이 안 좋아하셨어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거시는 조금 달라요. 거시는 여러분들이 거시를 알겠다. 그러니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자 하기 전에 합격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만큼 거시는 심오해요. 그러니 처음에 교과서가 어렵기 때문에 힘들지만 힘들게 읽었고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 여기저기 태반이고 공부를 하시면서 분명히 쌓아 드릴 겁니다. 굉장히 쌓아 나갈 것이고 스스로도 노력을 많이 기울이실 것인데 이제는 내가 좀 공부할 만해 하고 교과서 들춰보시잖아요. 그러면 다시 머리가 새하얘져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 고득점을 합격시키는 게 제가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까지 가지 않는 선에서 빨리 붙는 걸 목표로 하는 게 항상 목표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건 주어진 바로 앞에 있는 시험이 합격 목표가 되어야지 조금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다음 연도의 합격률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올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뭐 다양한 이제 사연이 있겠지만 내년 합격이 기본적인 반드시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내년 목표로 시험을 목전에 뒀을 때 내가 이제는 오늘은 경제학 잊어버릴까봐 한 바퀴 돌려야지 교과서 2권 하루 만에 다 읽을 수 있을 만큼 익숙한 상태로 만들어두는 것.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집은 제가 이제 얇은 책을 드려요. 이게 120제와 기출까지 있으니까 적진 않습니다. 이거는 오늘 날 잡고 다음번 돌려봐야지 그거 한 3차례 돌려볼 수 있는 익숙함. 보시면서도 풀었던 문제니까 풀 줄 안다가 아니고 이런 문제는 내가 풀 줄 안다라는 상태로 그간 만들어두는 것. 사실 이 정도 기본 베이스만 있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엄청 고레벨의 경제학 이걸 요청하지 않아요. 그러니 적정선에서 적당히 이제 고득점으로 여러분들 한 90점 정도 괜찮죠. 90점 정도면은 딱 그냥 어디 가서 창피하지 않을 정도? 뭐 조금 이제 떨어지면 말하기 좀 그렇고 그 정도의 실력에 그 정도 점수를 받고 그리고 이제 객관적으로 합격해서 점수는 높지만 와서 어떤 이제 교수님과 경제학을 논할 때에는 힘들어요. 근데 내가 점수는 잘 맞을 수 있어. 딱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을 떠나는 것이 항상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 관리라는 부분이 있죠. 그죠? 이 관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사실 한 7, 8년 전만 해도 이쪽 학원계에 관리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미지가 들어왔던 게 이제 관리형 독서실이라는 게 생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는 사실 저는 관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관리가 뭐냐면 핸드폰 내놔. 그리고 너 수업 듣고 올 거면은 이거 수강증 체크해가지고 갔다 와. 몇 시까지 안 오면은 막 뭐라 해요. 그리고 이제 때 되면 막 이제 압박하고. 그게 관리입니까? 여러분들의 관리가 어떤 게 관리여야 하냐면 물론 이제 프라임 뭐 종합반 스케줄에도 제가 봤어요. 이제 핸드폰을 수거해 간다. 그리고 이제 자꾸 안 나오면은 이제 뭐 맴매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관리가 뭐냐면 독서실에 제가 3시간을 앉아 있습니다. 오늘 뭐 이것저것 수업 듣느라고 좀 바빴어요. 그 3시간을 어떤 식으로 내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그 지침을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관리예요. 그게 주어져 있다면 여러분들 핸드폰 못 봐요. 짧은 시간 동안에 내가 이제 오늘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걸 인지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자신이 있다라면은 핸드폰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잠깐 보면 어때요? 물론 그게 잘 안 되지, 그지? 잠깐 보려고 했지, 그지? 잠깐 보려고 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으니 좋네. 그러면 이제 약간 뭐 수고해 가시면 좋죠. 뭐 집에 두고 와도 괜찮고 집에 두고 오면 집에 가더라고. 일단 가져오셔가지고 어디 뭐 자물쇠 채워놓고 어플도 많잖아요, 요즘에. 그게 관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경제학 공부를 이제 제가 이제 한 7년 정도, 한 8년 정도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이제 푸시 정도로만 이제 관리를 했습니다. 사실 어설프게 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시스템이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1순환 끝나고 마지막 날 잔소리를 엄청 합니다. 다음 2순환까지 네가 뭘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죠. 강의실 계신 분들한테 뭘 해야 되고 또 뭐 다른 과목 공부할 때는 이렇게 시간 한 30분만 쪼개서 뭐 1시간만 쪼개서 주말에 뭐 여유 있으면 산에 올라가서 뭐 책도 좀 보시고 자, 이 정도로밖에 말씀을 못 드렸던 것이 사실은 지난 한 5년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 지난 한 2, 3년 사이에는 제가 이제 4년 정도 됐죠. 정말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이제 학원하고 이제 많이 상의를 해서 만든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도 공부는 본인이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관리를 만약에 한다고 해서 전화해가지고 불시에 지금 어디에요? 식사하고 있는데요. 내가 아까 봤는데 1시간 반 지난 것 같은데 뭐 이런 관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번 주에는 다른 과목을 공부하더라도 최소한의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는 하자. 여기까지는 하고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하자. 이런 관리가 실제로 진정한 관리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는 잘 따라오신 분들만 정말 1년 사이에 엄청나게 레벨업을 하셨고 작년부터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외경도 많으세요. 이제 3순환쯤에 답안을 작성했을 때 눈에 띌 정도로 정말 눈이 튈 답안을 많이 봅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제가 간절하게 이제 기원을 해요. 1차가 꼭 돼야 된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관리라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어디 뭐 회초리를 들고 쫓아다닐 수도 없고 뭐 하나씩 드리면서 내가 뭐 좀 안 좋다 싶으면 한 대씩 때려라 이럴 수도 없어요. 본인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얼마큼 잘 성실하게 이행해 주시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루에 3-4시간을 쓰라고는 절대 못해요. 그건 관리 아닙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경제학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경제학은 순환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순환까지는 근본적으로 사실 뭘 만들어 오시라는 게 아니고 잊어버리지 말고 오시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지 순환이 쌓이면서 레벨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예비순환 끝났죠?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물론 사람이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좀 날씨도 조금 이제 그렇고 병도 돌고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 개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부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비순환이 끝나고 1순환 전에 잊어버리지 말자라는 의미 정도의 제가 이제 그 드리는 그 관리가 좀 어려우니까 이제 드리는 강의가 사실은 그 입문자 문제풀이 강의라는 그 테마입니다. 엄청 사실 원래대로라면 엄청 길게 들으시면 되는데 사실 이게 꼭 필수적이진 않아요. 내가 한 번이라도 교과서를 그리고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쭉 둘러볼 수만 있다면은 다음 순환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레벨업할 준비가 돼요. 근데 예비 순환은 아무래도 교과서로 공부를 하다 보니 아무리 제가 중심을 잡아드려도 사실 그 다음 스텝이 좀 그 애매한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애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강의 같은 걸 통해서 듣기만 해. 뭐 풀고 듣는 게 좋지만 안 되면 정 안 되면 그냥 막 들어요. 아유 아까워. 풀고 들어야 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강의를 들어서 푸는 방법을 알고 나중에 잘 풀게 되었건 풀어보고 잘 풀어서 또 강의 듣고 잘 풀게 되었건 상관없습니다. 시험 직전에 그런 유형들을 잘 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를 답으로 현출할 수 있는 연습이 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연습은 2, 3순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 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니까요. 이론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 푸는 방법만 공부하시면 되고 내 답안에 무엇이 적혀야 될지만 인지를 하시면 되는데 무엇이 적히지 않았다, 적혔다라는 그 디테일들은 2, 3순환에 하시는 거예요. 이제 시험 목전에 두고 이 문제에선 이걸 적어야 되라는 부분을 내가 안 적고 실수했기 때문에 이제 커버를 치시는 거고 1순환 그리고 2순환이 본격적인 문제풀이 강의인데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1순환은 제가 요약집으로 진행을 합니다. 어차피 요약서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교과서를 이제 카피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요약서를 보고 공부하신 다음에 이제 1순환 끝나고 2순환까지 또 안 까먹는 게 진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올해도 계획을 하고 있고 작년에도 충분히 혜택을 누리신 분들이 경제학 실력이 많이 올라 있었고 올해 좀 기대되시는 외교원분들 계세요. 2분 정도가 정말 제가 3분 정도가 정말 기대가 됐었고 나머지 분들은 영 또 잘 안 따라오시더라고. 이제 계속 이제 푸시는 했지만 뭐 할 수 없지. 근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1차 합격하셔가지고요. 제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 과목에서만큼은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하고 있고 국제경제학도 성실하게 따라오셔가지고 실력이 상당히 올라와 계신 분들이 분명히 좀 올해 좋은 결과로 좀 답을 주지 않으실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제가 다 해드렸어요. 국경 3순환이 남아있지만 그건 이제 강의만 따라오면 되니까 다 해드렸고 이제는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다시 또 제가 그렇게 좀 만들고 싶다라는 게 제 지금 생각인데 그 오늘 받으신 자료에서 요거 국립외교원 그 관리형 종합반 뭐 못 보시는 분들은 웹사이트에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데 막 들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제 얼굴 있죠? 저예요, 저. 눈 똑같이 생겼지, 그죠? 거기 이제 그 경제학 관리 프로그램 있잖아요. 2순환 종료 이후에는 대충 감이 옵니다. 내가 이제 뭘 이제 공백 기간에 해야 되고 피셋 기간에 해야 될지. 근데 1순환과 2순환 사이에는 영 감들이 없으세요. 일단은 해본 특성의 공부가 아니다 보니 보시면 이제 1순환 종강 후 토요일마다 복습 테스트를 제가 메일로 보내드려요. 그럼 그 메일로 보내주신 거를 저한테 이제 문자로 답을 돌려주세요. 돌려주시면은 제가 그 문자를 보고 이제 한 2주 정도에 이제 종합적으로 이분이 이제 틀린 문제와 이제 안 틀린 문제, 또 모르겠는 문제까지 따로 체크할 거거든요. 요거 받아가지고 요 단원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약간 여유가 있을 때는 여기를 조금 더 읽어보자. 아니면 이제 괜찮다. 정말 준비가 잘 되고 있다. 많이 안 잊어버렸구나.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자를 통해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했고 그리고 이제 4주가 끝나면은 미시 한 달 복습하라는 거예요.
100점짜리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모의고사를 통해서도 제가 직접 채점을 해서 다시 한번 문자로 피드백을 해드리고, 이거를 하니 일단은 그 성실하게 따라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제일 이제 거기 맞고요. 한두 주 밀리는 건 괜찮은데 3, 4주 밀려버리면 손을 놔버리시는 분들은 아쉽지만 아직도 이제 작년 1년 동안 저의 노력이 이제 실력 업으로는 잘 안 나타나는 경우가 좀 있었더라고요. 자, 이 관리는 종합반 대상으로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단과 분들까지 하면은 제가 몸이 한 3명 정도여야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종합반 내에서 뭐 거기서는 좀 인원이 많더라도 제가 무리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 내용 질문은 카페에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떤 개별적인 공부 방향성에 대한 질문은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는 게 제일 빠르고, 이제 저도 문자가 빠르진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블루투스 키보드를 샀어요. 예, 좋은 걸로. 사기를 좀 당한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쓸만해요. 그걸로 이제 답 드리다가 정 답답하면 제가 통화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합반은 올해는 좀 특수성 때문에 뭐 언제나 그랬죠. 실강으로 쭉 따라오시는 분들이 스케줄을 놓치지 않는다는 점에선 제일 좋습니다만, 아무래도 여건상 지금 이제 집에서 공부를 하신다거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제 실강을 인강으로 전환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제가 스케줄에 맞춰서 관리를 할 거니까 그 전에 끝내야 된다면은 예상컨대 아마 종강이 밀리진 않겠죠. 예, 그렇게 좀 운영을 할 겁니다. 제가 이제 개별 데이터들을 받아서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받고 개별적으로 공부 방향 1순환 끝날 때부터 2순환까지 관리가 좀 이제 들어갈 거예요. 이거면 됩니다. 사실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해주셔도 2순환부터는 공부가 재밌어진대요. 1순환이 힘들어도 2순환이 재밌어지고, 이렇게 방향이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는 게, 결국 공부는 이렇게 반복해서 내가 뭘 극복하겠다가 아니고 밟아 나가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의 실수는 순환 사이에 3개월 반, 4개월이 있다 보니 순환 때 좀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다음 순환까지 다른 걸 열심히 하시죠. 당연히 해야죠. 경제학을 손을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2순환이 되었을 때 내가 1순환에서 배웠던 내용이 머릿속에 있어. 어느 정도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순환 과정이.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수업을 들을 때 효율성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셔야지 내년 3순환까지 들으시고, 저는 졸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정도 해서 제 의도를 따라와 주셨으면은 혹시 이제 내년 결과가 조금 아쉽더라도 그 다음에는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가끔 저 보고 싶거나 그럴 리 없겠지만 가끔 이제는 요 한 3주 정도는 그냥 강의 들으면서 내가 아는 내용이지만 혹시 또 놓치고 있는 게 있는가 싶어서 한번 들어보고 싶다. 뭐 1차 끝나고 점수가 잘 나와서 그러면 3순환 같은 거 들으시면서 또 치열하게 한 3주 보내면 다 살아나 버린단 말이에요. 자, 관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공부 시간을 뭐 몇 시까지 하세요. 뭐 잠은 몇 시에 주무세요. 핸드폰은 뭐 몇 시간 쓰세요. 뭐 밥은 짧게 먹고 산책도 좀 하고 오시고, 뭐 이런 게 관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성인이에요. 우리가 성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관리는 3시간을 앉아 있어도 내가 그 3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본인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 관리가 되어 있다라면은, 자, 핸드폰 맡기고 5시간 공부하신 분, 여러분들 저기 운동 삼아서 산책하시고 4시간 공부하신 여러분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합격으로 가는 제대로 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관리라는 측면에서 사실 제가 2년 전부터 조금 재미를 붙였고, 작년에는 프라임 법학원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에 정말 신나게 관리를 좀 했어요. 그분들이 지금도 3순환에서 괄목할 만한 그 인상 깊은 답안을 쓰고 계세요. 어렵거든요. 자, 온라인이건 종합반 실강 수강생인 건 제가 이제 주 1회 기준으로 100점 모의고사 2차례와 함께 1순환과 2순환 사이의 공백기 최소 시간을 써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를 좀 지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지침이 다예요. 제가 이제 꼭 이거는 이제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한 관리를 받는 게 중요하죠. 진짜 관리요. 진짜 관리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바카스 팔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그간 이제 따라오신 분들과 따라오지 못하신 분들 사이에 갭이 너무 커서 이 안타까운 부분을 좀 담기도 해요. 정말 성실히 따라오신 분들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OX 같은 거 드리고 이렇게 안 해도
그 사이에 스스로 많이 레벨을 끌어올리고 다음 순환으로 넘어오세요. 그러면 정말 답안 잘 쓰세요. 그러니까 3순환 하면 공부 뭐 5년, 뭐 6년, 3년, 4년 하신 분들이 한 150명에서 300명 정도 앉아 계시는데 그 중에서 꾸준히 한 2, 30등 하십니다. 초년 공부하신 분이. 관리가 되신 분들은. 아니신 분들은 중간 밑에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실제로 여러분들도 좀 관리를 타이트하게 좀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좀 하는 게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요. 사람마다 나는 오히려 거시가 더 편하던데요. 그럼 미시 위주로 제가 조언을 좀 드릴 것이고 예상대로 미시가 좀 쉽고 거시가 더 힘들다. 그러면 이제 거시에 맞춰가지고 무언가 지침을 드리겠죠. 이런 부분들이 쌓이고 쌓여서 다음 순환에는 이제 계단식으로 이제 실력이 오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뭐 간단하게 경제학 공부라는 부분에서 이제 지금도 제 카페에는 질문글이 진짜 많아요. 제 카페가 있어요. 저기 커피 같은 게 내리는 곳이 아니고요. 다운 카페가 있어요. 다운 카페가 있는데 뭐 들어와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경제학 시즌에는 경제학 질문글만 한 20개 들어오고 경제학 비시즌에는 상담글이 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상태를 말씀해 주시면서 어떻게 갑니까? 라는 상담을 보면은 정말 하나하나 사실 저도 그 능력 있어요. 혹시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셨어요? 보셨어? 아, 또 보셨단 말이야. 그치? 자, 보셨다 쳐요. 자, 거기에 그 누구야? 병원 있잖아요. 병원에서 돈 많은 아들이 다른 사람 공감되는 그 성격이 너무 자기가 좀 세가지고 의사에 안 맞네 많은 그런 소리를 해요. 저도 약간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디서 막 10,000원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제가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너무 슬퍼. 반대로 공부를 이제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올인하고 계신데 뭔가 방향이 잘못되고 자꾸 시간을 쓰는데 경제학 실력이 안 오르는 걸 보면서 상담이 들어오면은 저 같이 이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거기 상담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바꿔 말하면 그 같은 시간을 방향을 잡아서 썼어야지. 조금 더 빨리 와서 슬기로운 고시 생활 아닙니까? 빨리 와서 내가 같은 시간을 관리를 받더라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이제 쓰는지에 대해서 미리 알았다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여름쯤에 들어오면은 다행입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가을 조금 불안하지만 그래도 간신히 다행입니다. 겨울에는 어쩌라는 거야. 1차 공부하는 중이고 내년에 바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겨울에 상담이 들어오면은 막막해요. 막막하고 저도 먹먹해지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공부의 방향을 잡는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이런 것뿐만이 아니죠. 이제 막 던져주는 강의는 저는 별로예요. 막 던져서 자, 이거 던졌으니까 여기서 나오면은 내 책임 아니에요? 이건 안 돼. 던져주는 거는 저도 할 수 있어요. 집에 문제 되게 많아요. 집에 문제 쌓아놓은 것만 해도 막 1000개, 2000개 되는데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확 던져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풀어보세요. 나중에 시험 딱 치르고 와서 그 구겨진 거 한번 펼쳐봐. 거기 문제 있는 거니까 내가 잘못한 거 아니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뿌리를 잡고 10문제가 아니고 자 10문제를 풀더라도 이거는 단 하나의 논리로부터 출발하였다라는 뿌리를 잡고 그 다음에 푸는 건 연습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 연습은 반복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실력이 올라주는 그 모습이 스스로 느껴져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미시는 자신 있다. 거시는 잘 모르겠다. 근데 점수는 잘 나와야 됩니다. 그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합격해내는 걸 목표로 제가 많이 여러분들하고 좀 대화를 좀 하고 싶어요. 자, 프라임 종합반은 지금 이제 관리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 받으신 부려서 또 저기 또 이제 그 팀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1순환 직후 2순환 사이의 관리라는 측면이 제가 생각하는 사실상 전부 다입니다. 2순환 이후, 3순환 전후 여러분들의 국경 공부 과정 개별적으로 모르는 거 카페에 질문하시면 답 받고 또 실강에서는 끝나고 질문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또 비시즌에서는 내가 지금 이 비시즌에 약간 여력이 있어서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1차 공부에 여력이 있어서 이제 국경을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 어떤 걸 이제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반복을 해볼까요? 이런 이제 관리 같은 거를 좀 제가 개별적으로 좀 해드리고 싶어요. 툭 던져서 잘 들으시면 좋은데 툭 던져드릴 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좀 많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내년 합격을 목표로 하시죠.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그 국립외교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국경 공부할 타이밍도 되게 조금 잘못 잡으셔가지고
경제학 국경이 한 번에 1년 사이에 잘 안 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2년 되면은 또 이제 돼 있어야 되는데 또 이제 2차가 이제 끝나고 이제 한 달 정도 나를 찾는 여행을 떠나죠. 예, 나를 찾는 여행을 떠나고 이제 그 여행 중에 한 20일은 집에 있는 거예요. 한 달 정도. 그래서 10일 정도 떠나는데 나를 찾기 위해서 전후 10일 쓰고 그리고 돌아와서 내가 이제 재밌어 하는 과목을 좀 해요. 재밌어 하는 과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찬바람이 불면은 국경은 그럼 또 언제 하지? 하면서 다시 한번 또 국경을 하려니 마음이 급하고 공부가 또 그간 또 많이 까먹었겠죠. 그러면서 실제로 계속 매년 악순환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초년의 국경까지 완전 커버를 한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갖냐면 작년 그분은 사실 다른 분 얘기하면 좀 그런데 혹시 듣고 계신 거 아니겠지? 그지? 안 들으시겠죠? 그분은 경제학 점수가 진짜 높았는데 다른 과목에서 실수를 크게 하셔가지고 꽈락이 나왔어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안 되지. 근데 그분이 꽈락이 아니었고 간신히 그냥 조금 높은 점수였다면 무조건 붙었어요. 바꿔 말하면 합격생들도 경제학 점수가 높지는 않습니다. 특히 외교는 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합격생 분들도 생각보다 경제학 점수가 높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높으면 압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레벨 차이가 실질적으로 내가 좀 재밌어하는 과목은 남들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합격권까지 가면은 다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잘 썼어도 플러스 뭐 맥스 10점. 근데 경제학은 여러분들 좋아 이제 까놓고 이제 이야기할 때가 되었으니 재미없죠. 어렵죠, 그죠? 다 어려워요. 뭐 어떤 분들이 뭐 그 온라인 같은데 글 남기시면 이걸 모르고 바보 아니야? 뭐 다른 거 못하세요. 그거 경제학 빼고 재경직렬일 겁니다. 경제학 말고 글 주변도 없으신 분이 글도 못 써. 나는 이제 다른 속성을 갖고 있고 어차피 내 경쟁자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국립외교원 내에서 경제학을 1년 사이에 안정적으로 만들어 두었을 때 실전에서 받는 점수가 85점에서 80점에서 85점?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난이도마다 좀 다르겠지만 합격권 내에서도 20점 차이가 납니다. 이런 과목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해내셔야죠. 그죠? 방향을 잡으면 가면 갈수록 할 거는 이제 뭐 좀 줄어드는 느낌이 생겨야 돼요. 줄어들면서 내가 하나씩 더 하려다 보니 공부량이 좀 비슷하다. 가면 갈수록 이해가 안 된 상태로 지속되면은 이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양이 불어나서 엄두가 안 납니다. 이해되시죠? 자, 경제학과 국경 이제 동시에 시작하셔야 돼요. 국제경제학은 너무너무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을 잘하는 분들에게는 금방 이해가 되는 과목이지만 경제학이 잘할 때까지 기다렸다 국경을 하시려면 내년 시험이 이제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그 전에 빨리 시작하시고 이거 진짜 힘드네. 예비순환 단계 이해 한 50% 정도 이해 목표로 1순환쯤에는 한 70% 정도 목표로 그러다 보면 경제학과의 시너지도 상당하기 때문에 같이 올라갑니다. 그 3순환쯤에는 이제 실제로 전체 내용의 80, 90% 정도를 이해하시는 걸 목표로 들어가셔가지고 대비를 하시는 게 맞고 미루면 또 미루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미루면은 사실 복구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자, 이렇게 국경까지 같이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심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그렇죠. 사실 뭐 관리라는 부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의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학문을 이제 하나 더 나만의 그 교양을 쌓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학문을 늘리기 위해서 공부하시고 프라임 법학원에 오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목표는 합격이에요. 합격. 따라서 수험가에서의 그 강의 자체는 거기에 포커스, 여러분들 시간을 줄이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제 많이 고민을 해왔고 이제는 저 커리큘럼 이제 바꾸기 어려울 정도로 확신을 갖는 안정성이 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따라오시는 것만으로 충분히 나도 모르게 경제학 점수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목표고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선생님들 강의도 들어요. 이제 저희 학원 선생님들 강의 듣는데 두 분 다 강의 듣고 가만히 이제 무슨 얘기를 하나 듣고 있다가 시간이 막 20분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흡입력이 좀 있다라는 게 강의 뭐 력의 문제, 뭐 무슨 뭐 자료의 문제 이런 포인트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그냥 시간을 줄여준다라는 이 고시 학원에 가장 적합한 선생님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제 달성하고 사실은 거기에 이제 관운이 있어야죠. 내가 이제 관운이 좀 있어야지 좀 빨리 합격할 수가 있는데 그 관운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운은 내가 이제 베스트 전략으로 베스트 노력을 기울였을 때
그때 생기는 게 바로 관운입니다. 바꿔 말하면 정말 합격하실 분도 합격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불확실성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이게 학문이 아니고 합격이 목표라는 걸 잊지 말자. 두 번째는 이해 중심의 공부를 하자. 이해 중심의 공부가 가장 초반에는 느려 보여도 결국에는 가장 빠른 공부입니다. 이거 정말 제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안 되니까 암기하자. 그런 게 한두 가지는 삼순환쯤엔 생길 수 있습니다. 시험을 목전에 두고 세워라 내워라 이해만 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이거는 나오면 암기해서 적어야지 나중에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이제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때까지 풀 줄 알아도 공식을 도출할 줄 모르면 이해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반부터 조금 힘들 것이지만 언젠간 여러분들에게 경제학의 그 다양한 내용들이 당연하게 이제 다가오는 타이밍이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중심으로 공부하자. 그게 제일 빨라요. 제일 빠르고, 이게 한 20문제, 100문제 주고 20문제 암기해서 푸세요라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초반의 이해가 결국 여러분들 고시생활 전반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이 정도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혹시 이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막 글 쓰시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여기 현장에 앉아 계신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게 이제 그 사이에 글 쓰실 분들은 쓰시면은 뭐다 드릴 수는 없고 약간 좀 공통적인 부분만 답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 주세요. 없으면 좀 예. 저 뒷분이 먼저 손을 드셔가지고. 예. 네, 지금 주신 질문이 이제 거시, 이제 국경, 시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엮이는 문제들이 실제로 교과서에서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맞죠? 자, 좀 사실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시사랑 엮여 있는 문제라 하더라도 문제 출발 단계부터는 결국 전형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 최근 뭐 미국발, 아니지. 중국발로 갈까요? 네, 중국발에 뭐 이상한 거 오고 있으니까 중국발 뭐 전염병으로 인해서 현재 지금 우리나라 뭐 금융시장도 마비가 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문제 초반에 적힐지 몰라도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냐면은, 자, 이렇게 중국에서 발생한 사건이 국내로 넘어왔을 때 이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신규 고용을 꺼리고 있다라면은 이 경제의 어떤 거시 변수들이 어떤 식으로 바뀔 것입니까? 라는 걸 뭐 예를 들어서 뭐 RAD, RA일스 모형으로 푸세요. 거기서부터가 문제고요. 중국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도 답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판에 가서 소결점에 가서는 호흡을 해주는 척하는 거예요. 여기 설문의 경우 설문의 중국발 전염병으로 인해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은 결국 노동 수요 줄고 임금은 떨어지고 경제에서 총 투자도 위축되고 이게 답이에요. 따라서 이제 국경에도 사실 시사가 많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과목에서 그 실제 시사들은 배우게 되죠. 현실들은 배우게 되는데 경작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 통합논술도 마찬가지였어요. 통합논술도 이제 시사 자료가 던져져 있는데 막상 출제할 때는 그거랑 관련된 그냥 이론이 나옵니다. 그래봐야 그거 아니었어요. 그 첫 해에 나온 게 그 탄소배출권 아닙니까?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제 교과서랑 똑같이 카피하신 분들 많이 붙었어요. 통합전수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문제를 푸는 경험이 부족하면 함정에 빠져요. 시사자료가 있기 때문에, 시사 내용이 적혀있기 때문에 이거랑 엮어서 내가 무언가 핵심적인 내용을 적어야 되겠지라고 사실은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고요. 중국에서 무슨 뭐 코로나인지 뭐 코로나라고 하면 안 되나? 코로나19? 자, 무슨 뭐 누가 뭐 계란 알을 만들어서 보냈고 중국에서 무슨 일이 생겼어도 모형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문제 출발하는 타이밍이 보여요. 그 연습을 하시는 게 메인이고, 국경과 거시 또 미시경제학은 정말 특히 신문을 읽을 필요가 없는 과목입니다. 신문을 읽어서 내가 이제 경제학적으로 사고를 하는 연습을 하는 건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정말 그 어떤 교과서에도 똑같이 적혀 있는 내용이 출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약간 이제 소교 같은 거에 조금 이제 보탬이 되는 걸 좀 이제 의도를 해서 제가 3순환쯤에는 그 해에 조금 이제 중요한 시사 자료들을 한 25개에서 30개 정도를 여러분들 읽을 거리로 나눠 드립니다. 거기에 거시경제학 내용들도 많이 담겨 있고 국경들도 담겨 있는데 그게 이제 최소한 그리고 최대한인 것 같습니다. 국경과 그 거시경제학에서 그런 시사를 위해서 무언가 끌어올릴 필요는 없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김인준 선생님 책의 그래프 다 이해하는 거. 거기에 나와 있는 수식들 다 내 수식으로 바꿔서 적을 수 있는 능력 만드는 거. 그러면 시험장에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결국 뭐 중국발 이야기가 나오건 우리 미스터 또라이 있죠? 미국에. 그 또라이가 뭐 난리를 폈건 막상 문제가 시작되는 부분은 통화론자의 입장에서 어떤 그 통화량 증가 정책을 펼쳤는데 그 정부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 효과를 적어라. 그게 끝이에요. 결국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걱정이 공부 연차가 생기면은 여유가 생긴다고 좀 착각을 하시게 되어서 너무 시간을 많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잘못된 공부예요. 그러니까 2년 정도, 3년 정도, 4년 정도 하신 분들은 이제 다른 거 하다 오셔도 다 생각이 나는데 한 1년, 2년 하신 분들은 또 안 보면은 또 금세 까먹습니다. 그 사이에 차라리 내가 공부한 거를 이론으로 한 번 더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어요. 질문. 네, 지금 질문이 거시경제학 교과서의 이제 중요도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신 거고 또 교과서 자체에도 여쭤보신 거죠. 자, 거시경제학은 교과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게 절대 아니에요. 거시경제학도 교과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위해서 저는 이제 쓰는 책이 여러 교수님들의 책이 있는데 정운찬 책을 써요.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렵고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 거기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 특히 외교원분들은 국제경제학 요소가 진짜 가장 많이 담겨 있는 책이고 엮여 있는 서술이 많다 보니 처음에 어려워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거시를 대응하는 게 목표라면은 결국 돌아올 책이라면 처음부터 그 책으로 가자라는 게 제 주의이고 예비순환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이해됐겠지만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도 한번 읽었다라는 느낌이 들게 만드는 것도 저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정말 그간의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에 간신히 해낼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쉬운 책으로 하면은 여러분들하고 훨씬 더 쉽게 거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제 요약서가 필요한 거예요. 일단 그 교과서를 처음에 여러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여전히 제가 추천하는 책은 이 정운찬 그분의 이제 지금의 그 행보와 떠나서 책만 보는 거예요. 책 기준으로는 정말 좋은 책이고 그 책을 처음에 볼 때 제가 보통 50% 정도 머리가 굉장히 거시와 생각보다 잘 맞는다 60% 그러니까 전체 내용의 50~60%면은 좀 까다로운 부분은 이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이해할 필요도 없고 거기 이제 한 50~60% 정도의 기본기를 쌓으시고 마인드 교재라는 제 요약서가 계속 반복된다고 했잖아요. 거시는 또 특히 반복을 해주지 않으면은 체계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약서 중심으로 공부하시고 그리고 보통 이제 시험장 들어가시죠. 여력이 없어가지고 충분히 좋은 답 쓰고 나오세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 약간 마음의 여력이 있다라면은 그때 이제 교과서를 한 번 더 보는 여유를 가지면서 되살릴 수 있는 거고 내년 합격 목표라면 사실 거시는 읽을 여력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자료들, 120제 돌리는 것들, 문제에 대한 이해, 요약서, 예전에 출발할 때 거시라는 그 공부에 대해서 이제 이미지를 잡았다라는 예비순환의 기초들 이런 걸 가지고 충분히 실전 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되셨어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미세하게 판정해 드릴게요. 네, 먼저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제학이 진행되는 순환 말고 다른 과목 공부하는 타이밍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경제학이 순환이 진행되면 사실 주 6회 진행이 돼요. 그 시즌에 경제학 공부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경제학이 생각보다 쉽게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외교원 분들이시고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제 경험인데요. 경제학 시즌에는 경제학만 하시는 게 맞아요. 오전, 저녁 다 써가지고 요 시즌 지나가면은 내가 최소한의 시간으로만 경제학을 손을 대겠다라는 의지. 그러니까 요 시기에 뭐 1순환이면은 오전, 뭐 저녁. 그러니까 오전에 뭐 조금 여력이 없으면은 뭐 한 2시간, 저녁에 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실상 경제학의 중심을 잡아두는 것이 예상컨대 제 생각에 일단 순환 과정에서 그 다음 복습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게 돼요. 그게 순환 과정도 그 한 20일 정도 진행되면요. 첫날 열심히 본 게 20일 지나고 다시 들춰보면 잘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누적 복습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첫날 한 거 3시간 복습했으면은 다음 날에는 1시간 정도는 봐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한 20분 정도라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한 3일치 정도를 계속 누적해서 보시면은 장기 기억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시즌에 둘 다 이제 제가 이제 뭐 이해를 못한 부분까지 비시즌에 30분씩만 써도 굉장히 효율적이세요. 경제학 시즌에 오전, 뭐 오후에도 뭐 수업 듣고 저녁에 뭐 다른 스케줄 잡아서 뭐 2시간 정도 복습하고 충실하게 이행을 못 하셨으면은 순환 끝나고 하루에 30분 정도 하시는 분에 비해서 2시간, 3시간에도 효율성은 너무 떨어지게 될 겁니다. 많이 잊어버려서 또 다시 한번 또 뭘 해야 될지 착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합격의 메인은 저는 경제학이라고 보거든요. 경제학 강사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간 경험 때문에 그런데 시즌에는 경제학이 본인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과목이 진행되는 시즌에는 그 과목을 거의 메인으로 잡고 공부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혹시 다른 과목의 수업을 듣더라도 그거는 그냥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 좀 커버하는 정도로 오히려 그 과목을 뭐 인강 전환해서 뭐 주말에 조금 2개를 같이 듣는다든지 경제학은 좀 이제 풀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질문. 네, 질문에 답을 드리면 질문이 예상될 것 같아서 바로 답을 드리자면 공부는 다 똑같아요. 뭐 중간고사든 기말고 학교에서 공부하시던 스타일하고 공부하는 의지 아닌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때 의지가 좀 떨어지신가요? 의지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과목마다 다른 거죠. 국제법과 국제정치학도 공부방법이 다르고 아마도 예상컨대 경제학은 경제학 부전공 등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새로운 공부법을 찾으셔야 될 거예요. 뭐 중간 기말에 이렇게 무언가를 몰아서 문제 풀어보고 예제 보고 똑같이 카피하는 그런 공부가 좀 아마 이제 안 통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경제학의 국간에서 경제학 국경의 국간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 방법 자체는 내가 스스로 지금 빨리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그런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는 기간 있잖아요. 그 기간이 1년 동안 지속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힘들죠.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이제 과연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부분이죠. 이해를 했으면은 이게 그 응용이 좀 심하게 돼도 적당히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답안을 쓸 수가 있는데 단언컨대 여러분들 직렬에서 내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오면은 그 문제에서 점수를 딸 수 있는 사람은 전체의 5%도 안 됩니다. 그 와중에 내가 점수를 뭐라도 따내려고 노력을 기울이시는 법 등은 제가 이제 3순환이 보통 이제 실전에서의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요령을 드릴 수 있고 당연히 그 전에 이제 전형적인 타입의 문제를 확실하게 다 잡아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기에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비슷한 유형을 많이 풀어봤는데 이해를 못한 상태로 그냥 양만 계속 늘린다라면은 아마 못 푸실 거예요. 근데 그 기본적인 원리가 이 10개 유형의 그 하나의 아이디어뿐만 아니고
정말 많은 종류의 문제에서도 문제 푸는 원리는 사실 조금씩 유사하게 잡혀 나가요. 그게 잡혀 있으면 새로운 문제도 잘 푸시는 게 제 경험상 많이 목격이 되었던 사실이고, 역시 여기에는 사실 또 관운이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능력은 똑같은데 어떤 분은 떠오르고 어떤 분은 안 떠올라요. 같은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두 번째는 그만큼의 실력과 이해도를 이제 만들어 두어야지만 그 다음 스텝이 있겠죠. 이렇게 좀 이제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속 시원하게 이런 것도 가능해요. 한 4년 전에 학교 가신 분인데 외교원 처음 들어왔을 때인 것 같은데요. 이제 3개 문제가 나왔는데 두 번째 문제는 본인이 이제 모르는 문제가 나왔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순간적으로 눈이 좀 깜깜해졌다가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수업 때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100점 받으실 겁니까? 라는 말이 100점 받으실 겁니까? 100점 받으실 겁니까? 막 계속 리아리를 치면서 아니지 하면서 1문하고 3문을 너무나도 편안한 마음으로 여유 있게 난 여기서 단 1점도 감점하지 않겠어 라고 쓰시고, 시간이 그래도 남더래요. 2문 다시 돌아오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뭘 좀 깨작거렸더니 점수가 되게 잘 나왔어요. 물론 이제 90점대는 안 나왔지만 충분히 뭐 합격할 만큼 점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세 문제가 다 모르는 문제가 나오는 해는 절대 없고요.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이제 패닉이 될 것이니까 어차피 패닉의 일원으로서 큰 걱정 없는 것이고, 어지간하면 웬만한 이제 알 수 있는 문제들이 다 나오는 추세이고, 10점 정도 이상하면은 90점치를 최선을 다하시는 게 오히려 제가 이제 조금 더 추천드리는 전략입니다. 10점짜리 얽매여 계시다가 나머지 문제들도 손을 못 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공부 시작 시점 말씀을 시작 시점. 공부 시험을 시작하신 게 언제쯤이세요? 자, 뭐 개인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그런 질문은 사실 굉장히 많아요. 제 카페에 많이 오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올해 2차를 치르게 되었을 때 내가 이제 시험장에 가서 뭐라도 해보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강의로 따지면은 뭐 삼순환 강의 등을 뭐 억지로 소화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제 얼마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내년이 목표란 말이죠. 그러니 이제 그냥 스케줄을 따라갈 것이냐라고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저는 무조건 전자입니다. 전자가 아니라 후자. 네. 저 분위기 잡고 틀린 소리 냈네. 그냥 그 예정대로 가는 게 맞아요. 1순환을 소화하고 시험장에 가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충실하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했으면은 1순환을 소화하고도 시험장에 들어가서 예상치 못한 점수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사례도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는 작년 합격생이고 작년 2순환, 재작년 필기를 채점을 도와주신 분이 그 전년도에 예비 순환만 듣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제 일행 쪽이신데 75점 받으시고 왔어요. 당연히 75점의 능력은 아니신 거죠. 이제 정말 뭔가 마음도 편했고 이제 자기가 아는 내용 위주로 나왔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가능한 일이고, 그분이 거기서 그냥 3순환 등을 통해서 내가 뭐라도 부딪혀 보겠다라고 했으면은 절대 이제 그 작년에 합격은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앞에 있는 시험을 목표로 하라는 것은 이제 시험 준비 직후에 갑작스럽게 받은 이제 2차 시험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현실적인 정면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년 시험 목표로 좀 차근차근 가는 게 좋습니다. 정말 할 수 없어요. 뭐 이번에 몇 과목을 잘 쓰는 게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뭐 아니면 차라리 경제학만 그냥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경제학만 계속하고 국경 마셔야 되잖아. 아니면 경제학은 뭐 순환 밟고 국제법만 지금부터 계속 해가지고 국제법만 좋아. 큰 의미 없습니다. 따라서 전 과목에 걸쳐서 밸런스 있게 조금씩 전진을 하시는 걸 저는 강하게 추천을 해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뭐 개별적인 질문 있으면 두 가지 방법으로 저랑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카페를 활용하셔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뭐 1대1로 뭐 말씀을 짧게 뭐 하실 거라도 있으시면은 그렇게 하고 가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 또 여러분들이 또 생각지도 않은 그 강력한 호응 덕분에 조금 더 길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국제법 관련된 분께서 진행을 영상을 좀 보실 것 같은데 맡아서 좀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건 그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체력 관리예요. 체력 관리를 하셔야 되고 또 운동을 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운동이 막 뭐 정기적으로 뭐 어디 뭐 골프라도 치고 오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진짜 힘든 시기가 와요. 체력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오는데 그때 내가 이제 하던 운동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 별거 아니고 뭐 계단을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라도 뭐 하나 정도 있으면은 정말 나중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기전이기 때문에 그 조급해하지 마시는 것도 맞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을 이제 기말고사를 이제 준비를 한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내가 이제 준비를 하는 그 2, 3주 정도의 치열함이 매일매일 하루 종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는 풀로 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시간에 정리하고 수업 듣고 그리고 이제 진행하신다면은 내년에 반드시 붙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붙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체력 관리,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음식 같은 것들도 좀 관리를 하시고 이렇게 성실하게 좀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15일 그 삼산 국제법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제위원 보면 출제 문제인데 물론 이제 예고된 대로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2014년도죠. 2014년도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2차 시험 국제법 1문과 관련된 사안을 그대로 40점 몇 점으로 냈어요. 자, 우리가 하나만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오늘 기출 문제 삼순안 예고할 때 순수 100% 기출문제로 구성하겠다는 얘기야. 기출문제로 출제하겠다는 얘기야. 공부 방법론과 관련해가지고, 암기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암기만 하면 뭐 시험장, 그리고 암기 플러스 쓰는 연습이죠. 훈련. 어느 정도 훈련만 하면은, 여기 가서 뭐 시험장을 합격하는 건 아니야.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설사 쟁점을 안다 하더라도, 쟁점을 인식한다 하더라도 그럼 쟁점 인식했다는 건 뭐예요? 이미 기출쟁점은 쟁점도 인식하고 있고 다 알려져 있는 거죠.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암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 쟁점과 관련해서 암기를 했다 하더라도 표현하는 방법, 구성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표현 방법에 따라 가지고 전혀 점수가 차원이 상이한 점수가 나올 수가 있다 하니 제가 이걸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 여태껏 기출문제를 한 번씩 쟁점 정리를 해봤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강사님들이 또 어떤 쟁점에서 어떻게 강의 다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한번 그래서 그거 갖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틀에서 써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작성한 답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 아니에요. 비교를 해봐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방향으로 이게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들을 갖다가 운영해 나갈지 이걸 좀 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쟁점 정리에 대한 시마트 강물 그것도 뭐 저나 다루지 않을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요 방향성을 좀 잡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갖다가 기출문제 갖고 10회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이렇게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제 기획 의도. 답안지 해설을 하게 되면 이거 갖고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게 실제 분량이 비슷하게 실제 분량보다 약간 넘죠. 뭐 실제 분량 좀 넘게 이게 나름대로 이렇게 제 나름대로의 흐름을 잡았어요. 흐름을 잡아가지고 제가 답안지를 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이제 저랑 같이 강의 때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한번 좀 나중에 추후에 독자적으로 답안지 작성하세요. 독자적으로 이렇게 답안지 작성하셔가지고 그래서 추후에 제출하세요. 본인이 다시 쓴 거 강의를 듣고 요 강의를 수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바로 쓰면 안 되고 최소한 한 3일간의 이제 이게 기간을 두고 나서 이제 독자적으로 쓰시고 다시 한번 독자적으로 쓰시고 난 다음에 이 답안을 제출하세요. 답안을 제출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시험 답안지 쓰려고 하면 답안지 쓰는 스타일에 대한 그 기본 틀은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를 통한 암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가장 좋은 그런 스타일이 가장 좋은 문제가 바로 뭐겠습니까? 기출문제란 말이에요. 강사님들이 낸 출제 문제가 아니고 기출문제가 패턴화돼 가지고 나오게 되면 기출문제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딱 볼 때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면 이런 스타일의 패턴을 잡아가지고 또 가장 내가 강조하는 건 사안포섭이거든요. 사안포섭을 갖다가 어느 정도 범위에서 강하게 할 것인가 이런 스타일 갖다가 쭉 익히는 게 되게 바람직해요. 그리고 익히고 그걸 암기하고 여러분들 몸속에 체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돼 있으니까 지금 저랑 같이 10회를 하면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흐름 목차상의 흐름을 잡아내며 어느 정도에서 사안포섭을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할지 한번 저랑 같이 고민해보자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안포섭을 상대적으로 좀 길게 하려고 이렇게 요구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법적인 지식이나 법적인 마인드가 가장 정확하게 녹아내는 문장이 사안포섭에서 드러나거든요. 그 나머지 사안포섭 외에 일반론이죠. 일반론과 관련된 문제들은 그냥 여러분 암기하면 된단 말이에요. 암기한 걸 갖다 약간씩 뭐 틀만 바꿔서 발현시키는 건데 그 사람의 독특한 정리 능력의 차이는 조금 나왔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리걸 마인드에 대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어디서 정확하게 낼 수 있냐면 이 사안포섭의 문장을 갖다가 좀 길게 하고 세련되게 하게 되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격차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안포섭의 문제는 암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암기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어떤 마인드를 형성하고 그 마인드를 갖다가 형성된 마인드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훈련이 되게 필요해요. 모든 시험의 원형은 옛날 사법시험 준비 시스템에서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법시험 볼 때 보면 이제 본인이 이렇게 작성해서 이렇게 내요. 작성해서 내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첨삭도 하긴 하는데 첨삭은 거의 없이 이제 배점마다 몇 점, 5점에 4점, 10점에 7점 이렇게 막 배점 하잖아, 그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제가 보기엔 이제 첫 번째, 전제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배점에 대한 채점 안 해요, 이거. 안 해. 되게 이건 형식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점수라는 게 진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점수 아니에요. 의미가 없는 점수. 이 형적인 점수를 매기는 것보다는 첨삭이 중요해요. 첨삭. 어떤 이제 수험생이 쓴 글에 대해서 첨삭을 한다. 근데 첨삭도 보면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첨삭할 때 보면 이 예시 답안을 좀 실전성 있게 좀 쓰는 게 있다. 즉 답안 분량도 실전성 있게 맞춰서 쓰고 그래서 이 실전 답안을 예시 답안 형식으로 이렇게 내주고 여기에 비추어 가지고 이렇게 첨삭을 하는 것이 이제 타당할 것 같아요. 첨삭. 거기서 이제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얘기예요. 근데 업그레이드 시킬 때도 예를 들어서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제가 100점짜리 답안자 쓴 건 아니지만 제 답안이 100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쓴 답안은 예를 들어 한 50점 기준으로 할게요. 50점짜리 중에 여러분들이 쓴 답안이 예를 들어 25점짜리다. 25점짜리면 25점짜리 50점을 끌어올리면 안 돼. 첨삭이라는 거야. 25점짜리에서 한 단계 한 10점 정도, 35점 정도 업그레이드. 왜냐면 그 초안 아예 흐름을 잘못 잡았다는 거야. 25점 맞았다는 건 뭐냐면 아예 흐름을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첨삭이 사실상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향성 제시 있는 첨삭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도 뭐냐면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같은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담을지
어떻게 담을지 요것과 관련된 이제 포인트를 갖다가 지적해 주는 게 제가 보기엔 진정한 첨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첨삭인데 이 첨삭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스스로가 이제 자기 수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수정을 하면서 이게 글 쓰는 틀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느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과장님이 또 이거 갖다 이제 수정을 한단 말이야. 이게 하면서 수정을 한단 말이야. 수정하게 되면 자기가 쓴 것하고 거기서 첨삭을 하자. 일종의 첨삭을 하게 되면 또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담아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렇게 느는 과정이에요. 하나씩 자기 어떤 글 쓰는 거에 대한 글 쓰는 능력을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달성이 돼야지만이 이게 시험에서 합격이 가능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수정이 자기 수정. 자기가 쓴 답안지 있잖아요. 그거 버리지 마세요. 아무리 못난이 답안지라고 하더라도 버리지 마시고 항상 뭐 시간을 두고 읽어나면서 그걸 갖다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 있잖아요. 업그레이드. 이 업그레이드, 자기 글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이렇게 글쓰기가 는다니까. 그래서 하여튼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본인들의 어떤 글 쓰는 능력을 좀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이건 저기 국제법에 국한되는 문제도 아니고 구제영착도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자기 수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 수정. 자기가 쓴 걸 버리지 말고, 지금 쓴 것도 남겨놔요. 내가 옛날에 이랬지 이러면서. 옛날에 이랬지. 야, 내가 왜 이렇게 한심했을까? 내 글이 왜 이렇게 한심했을까? 이런 글로 내가 시험을 보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좋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뭐가 된 거예요? 그 다음이 이미 뭐예요?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한 단계가. 네, 이만복 변호사님 국제법 답안 작성하는 방법까지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제 한하산 선생님부터 해가지고 윤지훈 선생님 그리고 이만복 변호사님의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본인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될지 대략적인 방향성을 좀 잡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학원에서 준비한 공부를 좀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한 프라임 독학원의 제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 1순환 시작종합반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국립외교원 이미 지금 오신 분들은 거의 공부를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순환에 대한 개념은 대략적으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순환부터 이제 경제학부터 해서 공부가 이제 진행이 되는 종합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는 보통 지금 이제 국립외교원을 들어가서 외교관을 하고 싶은데 보통 이제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다.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정확하게 잘 파악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고시촌 수험 학원이라든지 종합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충족되지 않아서 뭔가 빠른 선택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어찌됐건 간에 학생들이 합격을 할 수 있게끔 장기적인 커리큘럼과 어떤 좋은 강의 콘텐츠들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고, 수험생분들은 그런 장기적인 저희의 플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으시다면 결과적으로는 그걸 장기적인 방향은 학원에 맡기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처럼 그렇게 수험을 매일매일 하시면서 장기적인 학습 계획을 세우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가격부터 바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옆쪽을 보시면 하나로 종합반이라고 있죠. 하나로 종합반 같은 경우는 현재
피셋에 대한 저희 학원의 종합반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국립외교원 1순환부터 시작하는 종합반이에요. 가격은 피셋 기본 시작반은 170만 원이고 국립외교원 1순환 시작 종합반은 381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까 윤지훈 선생님이나 한하산 선생님 그리고 이만국 변호사님까지 전반적으로 이제 공부를 시작함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공부를 한다라는 건 파편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강의들을 로봇가 뭐 조립하듯이 내가 이순환 정도의 실력이 부족하니 이순환을 들으면 합격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아 나는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달성이 되어 있으니 삼순환 강의만 들었을 때 합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 수험이라는 건 수험 공부라는 건 연속성상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제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1순환이 끝났다고 해서 경제학이 단절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연속성에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종합반 형태로 들었을 때 그러한 연속적인 측면에서 콘텐츠가 부족해서 공부를 하지 못하는 어떤 이런 방향성을 전혀 배제하게끔 만들 수 있는 저희 학원의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피셋 기본 시작반은 기본 강의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7월 6일 월요일부터 신원 선생님 자료 해석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니 실강 종합반으로서 시작을 하시려면 7월 6일 이전에 신청을 해주셔야 될 거고, 국립외교원 1순환 시작 종합반 같은 경우는 현재 일정이 조율 중에 있는데 경제학부터 7월 중에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피셋은 내년 2월이나 3월로 예상되는 피셋 시험일까지, 마찬가지로 국립외교원 같은 경우는 내년 2차 시험일로 예상이 되는 6월 시험일까지 프라임 법학원에 있는 어떤 수험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가격을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설명드릴 건, 그러니까 최대한 도식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단순화시켜서 1차 같은 경우에는 피셋 하나로 종합반으로 시작을 하시고, 국립외교원 같은 경우는 저희 소수정예 관리 종합반 1순환부터 시작 종합반으로 시작을 하시면 1차와 2차 서술형 시험, 그리고 이제 3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좀 사진이 좀 작은데요. 이제 조성재 국장님이라고 저희 기존의 인사혁신처에서 채용관리과장으로 실제로 담당을 하셨던 국장님이세요. 저희 쪽으로 오셔서 지금은 이제 면접을 담당하실 텐데, 인사혁신처라고 하면 국립외교원뿐만 아니라 5국 공채까지도 담당하고 있는 부처이고, 실제 면접위원으로서 들어가 보셨던 경력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차를 합격하고 2차를 합격한 그 이후의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라임 법학원에서는 이 모든 부분들 1차, 2차, 3차가 완결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믿고 장기적인 수험 플랜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아까 이제 잠깐 손 들어보셨을 때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되신 분들 위주로 나와 계시겠지만, 유튜브로 이제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피셋을 진입을 하시려고 하는데 피셋을 아직 기출문제를 한 번도 풀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세요. 지금 이제 실강분들은 저희가 이제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5개년 기출문제집을 저희가 이제 배부해 드렸으니까, 혹시 이 중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피셋 기출문제를 아직도 안 풀어보셨다면 오늘 이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가셔가지고 꼭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저희가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들어가시면 PDF 형태로 해가지고 2020년도 기출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걸 먼저 진입하시면서 풀어보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에 본인이 피셋형 인간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1차와 2차를 병행해서 공부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되고, 본인이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게 됐을 때 대략적으로 그 절대적인 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풀어봤을 때 내가 이거를 잘하고 있다, 아니면 내가 이걸 되게 스스로 자신이 없다 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파악이 된다면 1차와 2차를 공부하는 비중을 정리를 하실 때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그걸 결정하고 공부를 하시는 게 장기적인 수험 전략에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합격 통계를 보시면 피셋 커트라인 같은 경우에 지금 국립외교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71.66점에서 올해 같은 경우 70.83으로 되어 있죠. 커트라인이 대략적으로 아래 보시면 매년 70점대 근방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현재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거나 아니면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도 무슨 실제로 합격하신 분이 계시지만 본인이 기출문제를 풀어보았을 때 70점 근방에서 점수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진입 초기에는 피셋을 조금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셔도 괜찮다는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피셋은 좀 결과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아서요. 점수를 한번 올리기가 사실 쉬운 건 아니고 훈련 형태로 꾸준하게 공부를 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측면을 비춰봤을 때 많이 과하게 1차를 공부를 해놓았다고 해서 우리가 내년 시험에서 한번 성적을 올려놓는다고 하면 그 성적은 쉽게 공부를 좀 줄인다고 해서 점수가 떨어지거나 극도로 변화가 심하게 형성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 수험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어떤 그런 공부가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초시 때 피셋을 조금 비중을 높여서 공부를 해놓는 방식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시작반은 마찬가지로 기본 강의 12회, 심화 강의 10회, 실전 모의고사 강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요 자체의 이제 커리큘럼 그리고 기본, 심화, 실전, 파이널이라는 어떤 이런 단어에 매몰되실 필요는 없으시고 중요한 건 회차도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 강의는 이제 7월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심화 강의는 9월에서 10월, 실전 모의고사 강의는 12월에서 1월 사이, 파이널 강의는 시험 보기 직전 달까지 정도에 진행이 될 건데 그 시작 시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개강 시기가 끊임없이 쉴 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간 동안 피셋 컨텐츠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좋은 어떤 피셋을 문제풀이하는 그런 문제풀이 방법 같은 것들을 공부를 하시면서 그 시기에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출에 대한 본인의 실력에 따라서 피셋을 그 기간 동안 꾸준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컨텐츠가 제공된다는 측면 그리고 그 시기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리뷰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피셋의 실력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복습 동영상 100% 제공이라는 측면은 이게 종합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까도 먼저 말씀드렸던 파편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학습이 아니기 때문에 연속성상에 있고 내가 어느 시점에서 어떤 부분이 약한지는 모두 개별적으로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런 개별적으로 다른 포인트 그리고 그 시기에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어떤 시간대들이 다 다르다고 했을 때 복습 동영상이라는 건 온라인 강의이며 그리고 실강으로 이미 윤지훈 선생님의 경제학 1순환을 수강을 하시고 똑같이 그 경제학 1순환을 촬영한 동영상을 드린다는 의미가 복습 동영상이고 요 100% 제공된다는 건 종합반만의 혜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과목을 공부하시다가 갑자기 경제학에서 불확실성이 궁금해졌다. 이 부분 빠르게 복습 동영상으로 2배속으로 돌려서 한번 보고 잠을 드신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실 때 조금씩 모바일로도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셋 기본 시작반은 프라임 구글 클래스룸 이용 가능이라고 적혀 있죠. 요거는 하나로 종합반 같은 경우는 실강 종합반이고요. 저희가 이제 강력하게 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동영상만으로 수강하실 수 있게 또 지역이나 여러 다른 곳에 있어서 고시존에서 실강을 들을 수 없는 상황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 피셋 프라임, 피셋 클래스룸이라는 어떤 그런 쉽게 말하면 온라인 종합반 형태를 만들었고요.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해서 그 해당 학생들과 학원 그리고 선생님까지 이렇게 연결선상의 커뮤니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세하게 이야기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클래스룸이 뭔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자면 요걸 이용해서 뭐를 할 거냐면 저희가 이제 열풍타 같은 어떤 그런 온라인 어플 같은 걸 활용해서 같이 이렇게 종합반, 실강 종합반이든 온라인 종합반이든 하나의 커뮤니티에서 같이 공부를 경쟁하고 격려하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공부 스터디를 진행할 생각이고요. 또한 피셋 모의고사 같은 경우, 전국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매번 설문지를 발송해서 일정 인원을 모집을 한 후에 전국 모의고사를 실질적으로 동일 시간으로 풀어보실 수 있는 거를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마찬가지로 하나로 종합반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릴 건데 현재 7월 15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으므로 7월 15일 모집 마감이 되고 나면 그 대상 학생들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피셋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거나
공부를 하시다가 뭐 피셋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해서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요. 2차 과목에 대해서는 뭐 윤지훈 선생님이 워낙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대략적인 방향을 지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순환 시작 종합반 같은 경우는 2020년 수험 진입의 마지막 기회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실강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 그 내년 시험을 보시기 위해서 공부를 따라가신다면 지금이 마지막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왜 그러냐고 한다 그러면 1순환이 7월 중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10월 정도 되면 2순환이 시작될 텐데 2순환은 아무래도 기본 이론 강의 위주보다는 문제풀이 위주로 좀 빠른 호흡으로 진행이 되고 이틀에 한 번 시험을 보게 될 텐데 시작하시는 입장에서는 기본 이론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문제에 치여가지고 결국에는 본인의 어떤 시작하는 측면에서는 2순환부터 들어오는 거는 좀 상담을 하면서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비순환부터 들어오셨으면 좀 더 공부량은 많겠지만 우리가 1년 공부하고 딱 끝나는 개념이 아니라 1년, 2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을 때 잠깐 예비순환을 내가 듣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 시점에서는 예비순환 동영상을 먼저 듣고 좀 공부가 된 다음에 따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찌 보면 다시 시작을 하시기 위해서는 내년 예비순환이 시작되거나 내년 1순환이 시작되는 단계부터 따라오실 수가 있게 되실 거예요. 그거는 당연하게도 동영상만으로 뭔가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측면은 본인의 강의 진도를 빼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고, 실강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의 의지력과 상관없이 강의 진도를 뺄 수 있다는 거. 이 측면을 이용해서 수업을 듣게 된다면 1순환 시작하면서 지금 듣게 되면 예비순환을 들었던 친구들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를 따라가기 위해서 예비순환을 동영상으로 듣고 들어야지라는 방식에 비해서 훨씬 현실적이고 1순환 때 기본 이론부터 충실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수업을 따라오시면서 어려운 부분 복습하시고 또 모르는 부분들은 체크를 해놓는 방식을 통해서 준비를 하신다면 훨씬 좋은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복습 동영상 100% 제공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순환의 텀마다 본인이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본인의 학습 계획대로 충분히 공부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지훈 선생님이시고 이 부분은 아까 자세한 이야기를 했죠. 네, 이제 교재가 저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질문 들어봐도 여러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교과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게 보통 저희가 이제 공부를 기본서를 위주로 해서 회독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부를 진행을 많이 하시다 보니 수험 적합하게 해서 얇은 책이라든지 이런 얇은 요약서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일부분 존재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윤지훈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기본서 말고 이 정리되어 있는 이 교재들만으로 공부를 진행을 하셔도 사실은 충분한 부분이 있다라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공부를 진행하시다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향후에 3순환 이후에 뭔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나의 답안지가 좀 부족하고 좀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싶다고 하실 때 기본서를 좀 찾아가시는 방식으로 공부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작년 2019년 일반행정 전국직 수석 합격 후기 중에 윤지훈 선생님 부분을 정리해 놓은 글이고요. 그 합격생은 이제 지방에 거주한 국립대에서 다니던 학생이었고 비전공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실 때 경제학을 굉장히 어려워하셔서 본인이 이제 1차 합격하고 시험장에 들어갈 때 경제학을 한 50점 정도로 예상을 하셨어요. 내가 이거 따라갈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윤지훈 선생님 경제학을 통해 가지고 120제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경제학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커리큘럼들을 명확하게 따라가서 결국에는 70점 중반대 점수를 획득했는데 국립외교원의 경우하고 조금 달라요. 오국공채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의 어떤 그런 점수대나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결국에 이 점수를 맞았기 때문에 전국직에서 수석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윤정진 박사님 같은 경우는 오늘 참석을 하지 않으셔가지고 조금 정보가 부족하니까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면, 신림 고시촌에서 거의 이제 국제정치학을 가르치시는 분들 중에 정교수 출신을 찾아보기가 힘드실 거예요. 이 정교수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국제정치학 같은 경우에 정치학이라는 과목은 이제 공부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결국에 본인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이론적인 어떤 그런 지식들과, 그리고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방향성, 교과서가 생각하는 방향성,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성들이 충분하게 교류를 하면서 가장 좋은 형태의 답안을 만들어가는 그런 방향성, 장기적인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려면 마찬가지로 교재가 굉장히 이제 조금 결을 좀 달리할 정도로 좋아야 되는 측면이 존재해요. 그래서 경제학과는 좀 다르게 국제정치학 같은 경우는 뭐 교과서를 본다 그러면 양도 굉장히 방대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방식보다는 윤정진 박사님이 정리를 해놓으신 여러 가지 이론적인 형태와, 또 마지막 3권에서는 이슈와 쟁점을 통해서 시사적인 부분까지, 좀 필요한 부분까지도 잡아놓은 이런 정리되어 있는 교재를 통해서 현재 국제정치학의 그 기출 흐름,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이론들 위주로 습득해가지고 정리를 해두게 되신다면, 결론적으로 답안 쓰는 연습을 본인이 마지막까지 꾸준히 했음을 전제로 했을 때 시험장에 들어가셔가지고 좀 점수를 충분히 맞을 수 있으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수강하셨던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기초적인 부분, 교재 측면, 그리고 앞부분에서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 교수님께서 직접 수업 순환이 진행될 때마다 1대1 대면 상담을 2회씩 진행을 해주시는데, 단순히 대면 상담을 뭐 5분 동안 질문 답변을 받는 수준이 아니고 한 30분, 길게는 그 이상까지도 교수님이 진행을 하시는데, 개인당. 그래서 개별적으로 국제정치에 갖고 있는 본인들의 고민들, 공부 방향성, 그리고 답안을 쓸 때 잘 해결되지 않는 측면들을 교수님하고 충분히 해소를 해나가면서 일순환부터 진행을 해나갈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임원복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영상에서는 표현이 안 됐지만 국제법 선생님이신데 제가 지금 임원복 변호사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임원복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일 왼쪽에 보면 양력이 나와 있을 거예요. 외무고시를 합격을 하셨습니다. 외무고시를 합격하셔서 외교원에서 근무 경력이 있으신데 사법고시까지 결국에는 합격을 하셔서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요. 국제법이라는 게 국제법이죠. 그래서 외무고시에 합격을 했다라는 그런 측면이 국제정치학이라든지 경제학, 국제법 등과 같은 공부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도가 굉장히 당연히 합격자 출신이기 때문에 높으신 데다가, 자세히 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그 국제법에는 국제경제법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국제경제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원복 변호사님이 사법연수원 시절에 국제경제법에 대한 그런 공부까지, 전공까지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양력만 놓고 보면 국제법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커리어를 쌓으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명확한 좀 솔루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순환 이미 진행하셨고, 마찬가지로 3순환도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환불자도 한 명도 없고 모두가 이제 만족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강평 내용들을 들었고요. 전반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측면은 답안 작성 측면에서 강조를 좀 하고 있죠. 글쓰기 연습 같은 경우에는 3순환 때 갑작스럽게 생겨나는 게 아니라 답안 쓰기를 1순환 때부터 충실하게 그 이론 수업과 방향성을 맞춰가면서 공부를 진행을 하셔야 충분한 그 합격을 하실 수 있는 답안을 작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실제 답안에 변호사님이 직접 답안 첨삭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잘 못 쓰고 있는 부분들, 내 스스로는 잘 썼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굉장히 깨달으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선순환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제 대략적인 내용들은 좀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걱정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희 프라임 법학원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카톡이라든지, 그리고 방역 측면,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 등, 그리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시면서 학원 실강의의 어떤 그런 효율이 떨어지지 않게끔 많이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방역 이런 부분들
저희가 이제 카톡 온라인 첨삭반을 올해 최초로 운영을 했고요. 다른 학원들과 많이 결이 다른 이유가 저희는 카톡 플러스 채널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단순하게 사진을 찍어서 친구들에게 카톡 보내듯이 사진을 카톡을 보내게 되면 저희 쪽 첨삭을 해주시는 교수님이라든지 첨삭 채점위원들이 그것들을 첨삭을 다 진행을 한 다음에 사진이나 PDF 형태로 다시 돌려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그 방식이 있어서 사실상 지금까지 온라인 첨삭반을 신청한 친구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코로나가 한참 창궐하던 시기, 그 시기에 온라인 첨삭반을 통해서 선순환을 미리 땡겨서 공부했던 친구들은 아마 지금 2차 시험을 앞두고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밟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실제 진행된 온라인 첨삭에 대한 첨삭 내용이에요. 사진으로 이제 좀 작게 보이지만 그렇게 카톡 플러스 채널로 진행을 하다 보니 어떤 측면이 가능하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카톡은 윤지훈 선생님께서 한 학생에게 작성을 해준 내용이에요. 국경 같은 경우에 대한 어떤 그런 걱정에 대한 질문글이었는데 윤지훈 선생님이 19회차 되는 어떤 그런 첨삭 내용들을 꾸준히 다 개별적으로 살펴보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솔루션을 별도로 제공을 해주시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다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혹여나 나중에 좀 기승을 부려서 본인의 공부 연속성, 수업 연속성이 떨어지실까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준비한 내용들이고요. 만약에 오늘 지금 아까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종합반을 신청을 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본관 2층 데스크로 가시게 되면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10만 원 할인권을 제공을 해드릴 거고 지금 유튜브로 지금 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별도로 이 설명회가 끝나게 되면 10만 원 할인권을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거는 사용 기간이 아마 이제 별도로 있을 거라서 그 이전에 오셔가지고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피셋 같은 경우는 7월 6일 개강이니까 그 이전에 오셔야 될 것 같고 그 피셋과 상관없이 국립외교원 종합반만을 선택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7월 20일 정도 그때가 이제 예상되는데 그쯤 전에 미리 이제 등록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종합반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종합반 형태로 프라임워크학원에서 제시하는 많은 콘텐츠들과 혜택들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날씨도 덥고 한데 토요일이고 한데 여기까지 많은 분들 찾아와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아까 윤지훈 선생님한테 좀 문의하고 싶으신 게 더 있으시거나 아니면 학원 종합반에 대해서 문의하실 게 있으시면 끝나고 이제 뒤쪽에서 개별적으로 또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좀 기다리셨다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